최초의 고대 가요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오래된 노래야. 공무도화가. 선생님이 최초라고 안 그랬어. 최초가 될 만하다 그랬어. 왜냐하면 공무도화가 하고 또 하나가 있는데 황조가라는 고대 가요가 있어. 얘는 서정적 고대 가요고 둘 다 얘도 서정적 고대 가요야. 근데 얘는 이 고구려 유리왕 때 지어놓은 거고 이 공무도화가는 연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비교를 할 수 없다는 거야. 둘 중 하나가 오래됐는데 어떤 건지 모른다는 뜻이야. 자, 공무도화가 일단 눈으로 먼저 보자. 눈으로 보니까 이거 한자로 돼 있네요. 이게 지금 백수광부의 아내가 지었다는 고대 가요인데 문제는 이게 지금 글자가 없었을 때란 말이야. 근데 이게 뭘까 그러면 당연히 한역시가 되겠지. 한문으로 적어놓고 이렇게 해석한 거야. 이런 걸 한역시가 이렇게 불러. 한역시가. 형식은 뭐냐면 자, 하나, 둘, 셋, 넷. 몇 줄로 돼 있다고? 네 줄. 이거를 사구라고 하는 거야. 근데 한 구가 하나, 둘, 셋, 넷. 네 글자로 됐네. 그래서 사언, 사구, 한역시가 이렇게 하면 형식이 되는 거야. 사언, 사구, 한역시가. 그러니까 공무도화가는 사언, 사구, 한역시가라고 얘기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제목 공무도화가 공무도화 이거 잠깐 읽어주면 공무도화, 공경도화, 타하이사, 당내공화 이렇게 돼 있어. 공무도화가의 공은 무슨 말이냐면 그대, 당신 이런 뜻이야. 여기는 백수광부를 말하는 거지. 머리를 풀어헤치고 미친 사내를 하얀 머리의 사내를 백수광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아내가 불렀다는 노래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대 공무무무 여기서 무가 무슨 말이냐면 뭐뭐 하지 말아라 must not 알았니? 금지를 나타내는 금지. 그대 뭐뭐 하지 마소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도하니까 강물을 건너간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전부 다 합쳐볼까? 그대 당신 강물을 건너가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왜? 위험하니까. 강물 건너다 물에 빠지면 죽으니까. 알았니? 자, 그럼 본문 해석으로 들어가도록 할게. 자, 제일 처음에 시작해볼까? 임은 물을 건너지 마오. 님이 공이라고 아까 얘기했어. 여기서 물은 뭘까요? 물은 있잖아. 걱정하는 마음이야. 사랑하는 마음이야. 누가? 아내가. 백수광부의 아내가 백수광부를 사랑하는 마음이야. 건너지 마오, 마시오, 금지, 명령이라고. 무슨 형이라고? 명령이야, 명령형 어미를 썼어. 명령형 어미, 뭐뭐하지 마오 라고 해서 금지. 왜냐하면 이거는 님에 대한 걱정과 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지 말라고 지금 하는 거야. 임은 끝내 물을 건넜네. 물. 자, 물 건넜어요. 여기서 물은 두 번째 물은 이별을 의미하는 거다. 이별. 결국 떠났다는 얘기야. 건너시다가 삶과 죽음의 경계가 뭔지 알지? 여기 삶과 죽음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마지막에 물에 빠져 돌아가셨네. 물에 빠져. 여기서 물은 죽음이니까 결국은 사별이 되겠죠. 이해됐어? 죽었단 말이야. 물에 빠져 죽었어. 근데 문제는 그거 건너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1번 물과 2번 물과 3번 물의 의미는 다르지만 아무튼 아내가 백수광부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 말 안 듣고 건너다 죽어버렸다고. 맨 마지막에 봅시다. 뭐라고요? 이제 님을 어찌할 거나 어떡하게 뭐 죽었는데 끝이지요. 끝. 됐네? 끝났단 말이야. 그러면 이 말을 하고 있는 백수광부의 아내는 어떤 마음을 했을까? 체념이야, 체념. 그렇지. 이제는 단념했단 말이야. 왜? 죽은 사람 살릴 수가 없잖아. 탄식과 절망, 뭐 이런 심정이 녹아있단 말이야. 그게 바로 이제 님을 어찌할 거나 이렇게 하면서 끝난 거란 말이야. 아니?
어찌할거나에 등장하는 어미는 위에 뭐뭐하지 마오는 명령형 어미지만 얘는 의문형 어미라고 하는 거야. 의문형. 의문형. 물음표라 그런 얘기야. 의문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났어.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둘 게 뭐냐면 이 노래는 있잖아. 원래 이렇게 한자로다가 한역이란다. 한시로 전해지다가 나중에 해동역사, 여기 해동역사 나왔네. 여기에 있잖아. 기록이 되기 시작한 거야. 자, 그럼 이 공무도화가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 얘 배경설화가 있다. 배경설화. 그냥 글이 지어진 게 아니라 이야기가 있단 말이야. 이야기. 광리자고, 그의 아내 여옥, 백수광부의 아내, 백수광부 아내. 자, 선생님이 잘 들어야 돼. 자, 광리자고라는 사람이 어느 날 바닷가에 간 거야. 강가인지 바닷가인지 물 있는 데 갔어. 근데 어떤 여인이 엉엉 울고 있어. 그래서 들어보니까 왜 우냐고 들어보니까 남편이 백수광부가 내 말을 안 듣고 물에 건너지 말라고 그랬는데 기어코 건너다 죽었다고. 내 남편 죽었어. 백수광부가 죽었다고. 나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살지요? 엉엉 울고 있어. 그래서 광리자고가 야, 거기 갔더니 어떤 여자가 막 울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연유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죽었대. 그래서 너무 슬프더라 그러면서 자기 아내 여옥한테, 아내야, 광리자고의 아내 여옥한테 이야기를 해줬더니 여옥이 노래를 지었어요. 그게 바로 공무도화가야. 이런 배경설화가 있다고. 그리고 노래 제목은 노래 악곡명인데 공후인이라는 악곡, 노래의 제목으로 악곡명으로 전한다. 악곡명, 이름만 전하는 거야. 이렇게 공무도화가는 그냥 한시가 아니라 배경설화가 있다는 게 중요해. 배경설화. 알았어? 배경설화가 있다는 게 중요하니까 그것도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올 만한 거 한번 정리해 보세요. 첫 번째 보세요. 자, 공무도화가. 자, 얘는 고대 가요라고 한다. 근데 개인의 감정을 노래한 서정가요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격을 보면 이거 슬프지, 그지? 아, 남편 죽었네. 기어코 사별했네. 정말로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지. 이게 특징이야. 자, 세 번째, 어조가 있잖아. 어미를 통해서 어조가 변화한다. 처음에 어조는 뭐냐면, 처음에 어조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어조야. 물론 명령형을 썼지만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애상적이고 체념적인 어조로 바뀌어. 어조가 바뀐다고. 자, 그 다음에 문학사적 특징을 보면 가장 오래된 서정가요. 고대까지 쓸게. 서정가요다. 그런데 여기다 뭐라 쓰냐면 황조가와 함께 뭐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오래됐다는 건 맞았죠, 그지? 이 황조가하고 어느 게 먼저냐 이거를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썼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뭐가 중요하냐면 이 공무도가는 한국 문학의 전통성, 한국 문학의 전통성, 이게 뭐냐면 주제야. 주제. 님하고 이별했잖아. 사별했잖아. 이걸 이별의 정한 이런 주제가 돼. 이별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꽉 맺히겠어. 자, 그런 맺힌 것을 이별의 정한이라고 하는데 그걸 내용으로 썼는데 전통성이라는 게 뭐냐면 쭉 이어갔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작품 말고 다른 작품도 주제면에서 혹은 화자면에서 쭉 이어지는 이별, 사별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써놓았던 글들이 있어. 그게 뭐냐면 백제노래 정읍사라는 백제유일의 가요가 하나 있거든. 얘도
님을 걱정하는 마음, 남편을 걱정하는 마음이야. 가시리, 이거는 고려가요고 역시 님과의 이별을 안타깝고 슬프게 얘기하는 노래 나와. 그 다음에 서경별곡이라는 고려가요도 역시 이별의 정한을 주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송인, 좀 이따 배울 송인도 한시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님과 이별한 얘기를 한 거야. 그 다음에 현대로 오면 진달래꽃, 김소월의 진달래꽃도 역시 이별의 정한이라는 주제, 여성적 화자, 그 다음에 글자 수의 반복,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공무도화가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한국 문학의 전통성을 따질 때 공무도화가는 이 후대의 작품에 영향을 미쳤다. 내용이건 주제건 어조건 화자건 이미지건 모두 얘한테 영향을 받은 부분들이 있다, 그런 얘기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자, 이게 공무도화가고 시험에 나오는 것까지 잘 얘기해 줬으니까 기억해도